발을 들여보지 않은 영역은 역시 몇십 년 전과 그렇게 많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를 이제 느끼면서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이제 확실히 달라진 거는 그 모든 사람들의 인식이 좀 더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제도가 없을 뿐이지 요구했을 때 받아들여지는 건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참 많은 그 배려와 또 어떤 편의 제공을 요즘에는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그 이제 힘든 부분들이라고 한다면 뭐 그런 뭐 거시적인 측면보다도 아주 세세한 아주 테크니컬한 그런 그 부분들이 이제 아주 자잘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때 항상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제 해결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죠. 조금 더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네. 점점 더 나아지는 게 더 중요한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맞습니다. 예. 그 우리 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0년 전에 시정이 안 됐던 것은 지금도 시정이 안 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특히 이제 그 점자 교재라든지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교재는 우리나라에서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드물었기 때문에 미국 교재에 이제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교수님, 이런 거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그 영어 교재 개발 우리 한국의 지금 실정과 상황은 어떻습니까?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제 지금 김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로 이제 외국의 교재들을 이제 수입해서 보셨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아주 열악한 아주 초기 상태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지금 이제 아까 저희 이제 이런 수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문제점이 되니까 그럼 되면은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교재나 또 방법론이나 여러 가지 또 영어 교육 입장에서 많이 개발이 되고 또 보급이 되지 않을까 또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개인적인 질문을 좀 드리자면 그 선천적이신 건 아니신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예, 선천적인 건 아닌데요. 거의 이제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시각장애 등급을 받았고, 그래서 이제 거의, 제가 이제 가끔 우스갯소리로, 이제 제 나이가 지금 26인데, 시각장애인 된 거는 21년 차거든요. 네. 그러니까, 호봉으로 따지면 중견급 시각장애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거의 뭐, 그렇고요. 사실은 시각장애인 중에 선천성은 굉장히 적어요. 극히 5%도 안 돼요. 그렇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제 후천인 경우가 많지만 그러니까 뭐 어떤 사건이라든가 병력 그런 경우가 거의 대다수죠. 네. 그래서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비장애인이다라는 맞습니다. 얘기를 네. 이제 하긴 하는데 그만큼 더 우리가 그래서 우리 그 일상적인 생활에서 항상 장애인을 내 바로 옆에 있는 내 가족처럼 예, 내 이웃처럼 늘 항상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선생님이 굉장히 여유가 있으십니다. 지금 그 25년 차라고 말씀하신 부분. 근데 또 이것도 나름대로 또 개인적인 질문인데 이제 그 1급 시각 장애를 갖고 계신 분이 이제 특수학교가 아니라 서울에서 일반 학교에 이제 그 정식 임용이 되신 건 첫 번째 케이스라고 들었는데요. 그 나름대로 처음이었는데 그 위에 선배들도 안 계시고 그럼 누가 선배가 계신 경우는 이제 이끌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앞을 길을 나가라라는 조언도 받았을 건데 처음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선구자 역할을 하셨단 말이죠.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이제 어려움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시각장애 교사가 없었던 것 뿐이지 교사는 그 이제 역사와 태동한 일에 항상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이 다 조언자시고 꼭 시각장애라는 걸로 그게 특별한 뭐 어떤 지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 현장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건 그냥 따뜻한 말 한마디 그런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진짜. 그런 것들을 해주시는 분들을 이제 찾는 것이 저에게는 우선이었고, 이제 시각장애 때문에 갖는 어려움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저처럼 하시는 뭐 선배는 거의 없지만 저랑 같이 또 저희 반 1년, 2년 후배들도 좀 조금씩 있어요. 같이 해결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차라리 뭐 선배가 있어서 다 해주면 편할지는 몰라도 또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다는 거 그런 분들이 계시고 앞으로 계속 나올 거라는 점이 오히려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있어요. 우문의 현답이었어요. 맞습니다. 제가 정말 그 네.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좀 약간 짓궂은 질문일 수도 있는 것이 그 수업하다 보면 꼭 딴짓하거나 그 조는 학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선생님들이 그거 꼭 지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좀 어렵지 않으실까요? 그래서 이제 네. 제가 아이들한테 질문을 엄청나게 많이 하죠. 딴짓 못하게. 딴짓 졸지 못하게 좀 질문을 좀 많이 하는 편이고, 또 저도 이제 수업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보고 있으면,
이상하게 시끄러워하는데 오늘 조용해요. 네. 그러면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눈치를 이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예,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경우가 많았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저희 학교와 교육청에서 배려를 해주셔서 저와 함께 이제 협력 수업을 해주시는 분이 한 분씩 들어오셔요, 한 분이.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의 이제 도움을 받기도 하죠. 그렇군요. 예. 방금 선생님께서 나름대로 재밌는 교수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뭐 저도 영어 교육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선생님만의 그 독특한 무슨 교수법 뭐가 있을까요? 방금 한 가지 소개를 해 주셨는데요. 그 함부로 공개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좀 배우게요. 한 수 좀 가르쳐 주십시오. 네. 이제 뭐 특별한 교수법이라기보다는, 학생들을 일단은 좀 이름을 거의 다 외우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이제 얼굴 보고 딱 이제 그 얘기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름을 외우는데 그게 되려 이제 사실 학생 수가 뭐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학기를 해도 학생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름을 거의 다 아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이 이제 도움이 될 때가 있고요. 또 이제 처음에 약간 제 나름대로 이거다 싶었던 거는 이것도 뭐 원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칭찬을 많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선생님들이 굉장히 좀 그 학생들을 뭐 잘못하는 점을 꾸짖거나 이런 것들 잘하는 선생님이 또 그 아이들도 좋아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저도 이제 아이들 이렇게 혼내려고 해봤더니 이게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잘 이제 혼내려고 하면 너 지금 뭐 하고 있었니? 이렇게 하면은 뭐 하고 있었게요? 이러고. 그러면 이제 저는 장난이죠. 네, 장난스럽게 네. 하는 거긴 하지만, 순간 이제 딱 그 위압적인 이 선생님의 자세에서 뭔가 이제, 그 순간 이제 말문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혼내키거나 또는 지적해주는 선생님보다는, 그래도 칭찬을 많이 해줘야겠다. 칭찬을 이제 많이 해주면 좋은 것이, 칭찬을 해주다가 안 해주면 아이들이 굉장히 서운해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잘하는 학생들 좀 오버해가지고 많이 칭찬을 해줘요. 너무 대단하다고 이렇게 막 칭찬해주다 보면 안 하던 애들이 이제 지적하지도 않았는데 이제 먼저 이렇게 막 자기도 발표해보다가 이렇게 손 들고 그런 쪽을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왜 학교 다닐 때 저 선생님이 내 이름 알면 굉장히 반갑잖아요. 그렇죠. 네, 너무 깜짝 놀라죠. 기분 좋고 막 네. 그런데 선생님들이 선생님이 내 이름을 다 알아준다 그러면 얼마나 학생들이 반가웠겠어요. 큰일 하시겠습니다. 네. 정말 학생들이- 출세를 하려면 이 사람 이름을 많이 외워야 된대요. 학생들이 정말 영어 과목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겠군요, 네. 진짜. 네. 교수님 어떻습니까? 지금 선생님의 교수법 뭐 학생들의 이름을 불러준다라든가 칭찬을 많이 해준다라든가 뭐 여러모로 너무 참 좋은 네. 선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이 김 선생님의 그 교수법은 다름 아닌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아까도 이제 학생들의 이름을 다 일일이 외우고 그다음에 또 칭찬해 주시는 거. 칭찬하면은 고래도 춤을 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결국은 우리가 항상 우리 교사의 눈높이가 아니라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같이 보면서 그들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그러한 교수법이 최고의 교수법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대학교에 있습니다만은 저도 이제 다르게 잘못합니다만 학생들의 이름을 꼭 외우려고 합니다. 네. 한 학기 정도 되면은 대충 이제 이름이 외워지더라고요. 그리고 한 2년 된 이름은 잘 잊혀지지 않아요. 그래서 남학생 같은 경우에 군대 갔다 오더라도 이름 불러지거든요. 그럼 어떻게 고마워하죠. 어떻게 그렇죠. 3년 동안에도 까먹지 않고. 네. 그러니까 그게 선생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런 마음이 선생님 계신 것 같아요. 아무튼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아까 제가 질문 드리려고 했다가 지금 드리는 건데요. 지금 2년차 또 나름대로 이제 중견 선생님으로 넘어가시는 시기신데 재밌는 에피소드가 없었을까요? 아까 뭐 하고 있어? 뭐 하고 있게요? 이런 거 말고요. 에피소드가 이제 많은데, 한 번은 이제 좀, 학생한테 미안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어떤 경우냐면, 이제 초등학교, 아니라 중학교 1학년 수업이었어요. 근데 이제 중학교 1학년이다 보니까, 대명사, he와 she 이런 걸 배우잖아요. 근데 한국말, 이제 학생을 이제 참여를 시키려고 한 학생을 불러서, 그 학생에 대한 문장을 이제 만들어 보게 했어요. he is a student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게 했는데 그 아이가 이제 문장을 딱 말하고 제가 그걸 이제 칠판에 어떤 스크린에다가 이제 타이핑을 치는데 이 학생이 이름이 굉장히 중성적인 거예요. 이름이 중성적인데 목소리가 굉장히 걸걸해요. 그래서 제가